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영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2차 전지가 바닥권을 좀 지나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애초에 기업 실적이 좀 좋아서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적이 유일하게 계속 2020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죠. LG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조만간 출하량에 대한 조절을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차전지가 이 4분기 캐즘을 지나가고 1분기,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LG에너솔루션이랑 삼성 SDI에 납품하는 이 양극재에 대한 협상 조절력으로 따라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날 거다,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게 이게 대체적으로 미국의 관세 영향들도 있겠지만 관세 리스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관세 영향이랑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 공매도량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이차전지 업황이고 나발이고 일단 공매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로 인해서 언제까지 주가가 좀 하락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랑 순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는 척하면서 팔고 사는 척하면서 더 많이 팔고 이게 수량이거든요. 순매수 수량인데 외국인들이 12,000주를 12,000주를 사는 척하다가 또 4월 3일까지 17,000주를 다 팔았죠. 이거 이틀 동안 판 금액을 합하면 18,000주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 쌍그리 다 팔아버렸죠. 이 기간 동안도 계속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는 거는 살 때는 37,000주, 38,000주 가량을 사다가 파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완전히 싸그리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는 그나마 조금 순매수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좀 파는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에 가담하고 있는 게 크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시기에 따라서 이게 코스모 신소재의 공매도 수량이거든요. 35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서 27%가 공매도 매매예요. 매매로 일어난 거래입니다. 공매도 체결을 하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4월 3일 기준으로도 역대급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3월 31일에 유사하게 증가됐다가 좀 줄어드는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기도 했었어요. 다시금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대체잔고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체잔고도 3월 27일 대체잔고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가지고 공매도 대체잔고가 증감이 계속되고 있죠. 상환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3월 18일에 이때는 이제 공매도가 좀 금지였을 때니까 대체잔고를 체결을 하는 수량들 자체도 많이 없었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대체잔고가 체결하는 것도 없었고 상환되는 것도 잠깐 이제 빌렸다가 잠깐 다시 갚고 거기에 이제 끝났었는데 대차거래 잔고가 최근 들어 가지고 이 거래 체결 수량 자체가 앞 단위 자체가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3월 28일부터죠. 그리고 상환되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증가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에도 살짝 대차거래 체결 수량이 좀 줄어들면서 공매도 좀 주춤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것도 아닌 게 그동안 누적되고 있었던 대체 잔고가 공매도로 거의 대부분 좀 이어지면서 공매도량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대체 잔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거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거를 매도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은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해서 갚을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잖아요. 매수 사요. 주가 만약에 1,000원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데 500원에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 손실 보죠. 근데 여기서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이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하면 1,000원에 사 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반대로 매도를 먼저 합니다. 1,500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했던 거를 갚아요. 갚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없는 거를 어떻게 매도를 할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차 거래라는 거는 어 우리가 제가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를 10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10 주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팔지 않았잖아요. 그럼 팔지 않고 내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증권사에서 저는 팔지 않으니까 거래 대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증권사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한테 이거를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빌려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 일정 기간 지나면 한 달 뒤에 상환해. 2달 뒤에 상환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계속 공매도량이 늘어나는 거는 이 단기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며칠 뒤에 갚아. 몇 달 뒤에 한 달 뒤에 갚아."라고 하는 게 "알겠어. 잠깐 빌린 다음에 수수료하고 이자." 대차 거래가 내 주식이 대차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나한테도 이자가 날 조금씩 이자를 주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손실을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이자가 들어올 수는 없겠죠. 자, 10 주를 내가 가진 10 주를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빌려줬어요. 기관한테 빌려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일정 기간 이후에 내 계좌로 다시 나는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잠깐 빌려줬다가 반납을 할 거고 중간에서 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거죠. 자,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이거를 가지고 있는 대차 거래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린 거를 대부분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공매도로 무조건 다 이어지진 않지만 이게 공매도로 상당 부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매도를 먼저 했어. 자, 대차 거래를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를 했죠. 그다음에 매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수익을 내고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상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을 따라가진 못하잖아요. 이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의 증가 이런 것들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량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공매도 거래 비중, 대차 거래 증가수. 대차 거래가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게 전반적으로 공매도로 전부 다 이동되진 않겠지만 일정 수준의 영향을 주더라. 공매도 거래 비중 자체가 증가됐죠. 거래 대금이 만약에 100억이 거래가 됐으면 그중에서 50억은 다 공매도로 쳤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봅시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공매도가 멈춰야 된다. 언제 멈추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재물을 봐야겠죠. 보통 주가는 결국에 실적에 회귀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파는 사람들 많으면 수급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고 기업에 대한 가치로 회귀하는 거는 장기적인 거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수익이 나면 잘 파시지만 손실 중일 땐 잘 안 파시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가 강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 BPS. 우리가 통상적으로 3배에서 6배 가량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더라. 주당 가치 대비해서 3배에서 6배로 주가가 움직이더라. 이건 가치 투자 접근으로 하는 거죠. 17,000원 수준에서 3배, 51,000원이에요. 자, 51,000원. 자, 그러면 지금 이 BPS가 PBR이 무너졌잖아요,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2배 정도 수준, 2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2배 정도, 34,000원. 34,000원에서 공매도가 좀 멈춰줄까요? 통상적으로 지금 PER이 49배, 77배, 57배, 170배, 94배 정도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좀 비싼 것들도 비싸다고 하는 것들도 이해가 돼요. 공매도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들어온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한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자, 그러면 EPS가 1,000원대, 1,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PER이 36,000원 정도 수준에서 1,000원대 하면은 35배 수준입니다. 35배라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이에요. 만약에 여기 하단에 지지구가 이전에 고점이었던 저점이었던 현 부근의 주가가 32,000원, 24,000원이었잖아요. 32,000원에서 1,000원대 대입하면 31배 수준, 자, 25,000원도 수준에서 1,000원 대입하면 24배 정도 수준. 자, 근데 PER, BPS가 17,000원, 내년에 17,000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2배 정도. 통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PBR이 0.5배 정도 가기도 해요. 근데 이건 이차전지 기업들이니까 향후에 성장성들만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성장주들은 보통 1.5배 정도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높으면 3배 정도.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3배 가까이 되기도 했었죠. 17,000원, 17,000원도 수준에서 2배 정도 계산해 보면은 34,000원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차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공매도가 34,000원 부근에서 좀 줄어들어 줄 것인가. 자,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34,000원 수준에서 공매도가 좀 멈춰줄지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이 상환이 되면서 줄어들어야 돼요.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매매 비중 이거는 뭐 거래량 대비해서 매매 비중인 거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이 누적 공매도량이 줄어들어 줘야 돼요. 자, 그 동시에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차 거래가 이렇게 상환이 돼야 이런 식으로 상환이 돼야 공매도에서 미리 매도했던 게 매수를 해 가지고 대차 거래에서 이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 수량이 늘어나져야 돼요. 그럼 그때가 코스모 신소재의 바닥권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겠죠. 자, 평소에는 제가 이천전지 업황이라든가 뭐 니켈, 알루미늄, 그리고 리튬, 코발트 뭐 등등등의 뭐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뭐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등등등의 그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모 신소재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지금 공매도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수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이건 가치 투자 접근이니까 장기 투자로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34,000원 34,000원 수준에서 주가가 좀 멈춰줄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네스트 투자 자문이 제도권 투자 자문사입니다. 만약에 공매도 이거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나 혼자 대응을 좀 잡기가 어렵다,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난 볼 줄 모르고 공매도가 잔고가 언제 줄어드는지 대체 잔고가 언제 들어주는지 난 일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지 못하니까 난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진단 자문 다 가능합니다. 제도권 투자 자문사기 때문에 보넥스트 투자 자문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설명 읽어보시면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네스트 투자 자문, 제도권 투자 자문사입니다. 자, 무료로 제가 검색식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검색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파미셀, 파미셀도 검색이 됐었기 때문에 이 파미셀을 체크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나 연속적으로 순매수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상승 시그널이 딱 나와주는 이 타이밍에 있는 종목을 나한테 알려줘. 그런 검색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2월 6일에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12월 6일이죠. 12월 6일 고가 5,250원에서 주가 12,920원까지 1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조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 그리고 수급, 그리고 기술적, 차트,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건식 자체를 그렇게 세 가지 삼박자에 맞는 종목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12월 6일에 이 파미셀이 검색이 됐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써니전자하고 이 코나아이도 검색이 됐었죠. 이 외에 다른 종목들 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PDF에 검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색식이 들어가 있는 PDF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검색식을 만들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PDF만 가지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PDF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따라 하시면은 만드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도, 방법들까지도 영상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 영상이 대용량이라서 메일로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영상까지 같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신다는 거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고, 메일을 제가 알아야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메일을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 영상과 PDF 둘 다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주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떤 업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매주마다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방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종목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주도 나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사에서 우리 종목들 진단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9시 장 초반에 9시 10분 부근에 오리엔트 전공을 드렸는데, 시초가로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12시 52분까지 상승하면서 이렇게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고, 3월에는 클로벌 46%,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29%, 동양철관 46%, 나인테크 30%, 4월도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만 원한다고 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카톡방만 원할 경우에는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라고 보내주시면 투자 자문에서 자문, 진단 도와드리도록 제가 전달해 놓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앞으로도 이 코스모 신소재
보면서 저희 영상으로 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